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업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 이제 1회차하고 총 5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약수령이 1회차 또는 2회차 때는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계산 문제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약수령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문제풀이반 때 나눠드렸던 그때는 거의 약술령 위주로 조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보험이 약술령 아니면 계산령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계산 문제하고 약술 문제 비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술 문제도 대략 한 25점에서 많이 나오면 30점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술은 그렇다고 약술을 5주 안에 다 담아가지고 한다? 이거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약술은 제가 그냥 요약만 딱딱 해가지고 그 문제풀이 할 때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보고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돼요. 수업을 다시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웬만하면은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다룰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계산 문제를 위주로 많이 다룰 거고, 아마 이 유인물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손보험이 7월 1일부터 다시 판매된다고, 4세대 실손보험 판매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받으셨죠? 네, 배포자료.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배포자료였고, 그리고 아직 그러면은 뭐 배포자료 내용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4월달 그때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상의 표준약관을 뭐 개정해서 올린다 내용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까지도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아직 뭐 개정된 내용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해 질병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표준약관 개정된 내용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파실 필요는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 내용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에 있어서 일단 비율이 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비급여 특약이 없어지고 그 비급여에다 녹여가지고 비급여 일괄 30% 공제, 급여는 뭐 20% 공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 외에 그러면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초과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런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배포자로 다 갖고 왔는데 안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표준약관이 나와야지만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개정안이 올라온다, 표준약관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모의고사 외에 별도로 촬영을 해서 배포를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있는 약관을 기준으로 풀이를 진행합니다. 알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1회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좀 최대한 쉽게 해서 쉽게. 아마 후유장애가 약간 이제 조금, 후유장애는 제가 좀 한쪽을 신체 부위를 가지고 조진 게 아니라 여러 부위 신체 부위를 이렇게 좀 올렸기 때문에 이제 폭넓게 안 보셨으면은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후유장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7월 1일 날 만약에 개정된 실손이 올라왔다, 표준약관이. 그러면 7월 달에 올라온 게 과연 8월 달 시험에 계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평소 비중처럼 시험에 높은 비중으로 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비중을 줄이고 후유장애 쪽으로, 이미 2018년도에 개정이 돼서 통용이 되고 있는 후유장애 쪽으로 비중을 늘릴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장애로 가야 되겠죠. 물론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계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후유장애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봐야 된다. 그래서 후유장애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문구 그대로 암기해야 되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나왔을 때 키워드를 쓸 수 있을 정도 수준. 왜냐하면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은 약술도 나오잖아요. 네, 약술도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볼 수 있겠냐? 나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머리가 안 좋은 축에 속하거든요. IQ 저기 나온 거 고등학교 때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실망에 빠졌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막 이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도 계속 보니까, 처음에는 뭔 소리 하다가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귀찮아도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은 쓱 이렇게 어느 순간 이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이게 쓰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쓰는 시험. 객관식이랑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만 남아있으면 지문을 보면 이렇게 알죠. 근데 쓰는 거는요, 어렴풋이 남아있다? 안 써져요. 시험장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에 마인드 자체가 급해지기 때문에
알고 있던 것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암기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외우든 뭐라든 그냥 달달달달달달 눈을 감고 그 내용을 떠올려 봤을 때 키워드가 달달달달달 나올 정도, 그 정도가 돼도요, 시험 시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에 약 70% 정도밖에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요. 100%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손사 자격증에 머물러 있지 않죠. 또 다른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정말 특별하다 뭐 이런 거 아니시면은 달달달달 외울 정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내 과목이 사실 많잖아요. 뭐 외울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막 다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부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다 외운다는 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보고 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겠다. 이거를 좀 공부하면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쓰는 거, 입으로 달달달달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거거든요. 계속 써보면은 그날 하루 썼던 거, 외웠던 거 확인하는데 시간 다 가니까. 근데 이 말하는 게 의외로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 말로는 짧은 것 같죠? 막상 한번 옮겨 적어보시면 분량이 엄청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걸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90분이면은요, 시간 진짜 짜칩니다. 문제 받아야죠. 연습장 나눠주잖아요. 연습장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목차 잡아야죠. 계산 문제는 어떻게 좀 대충 아웃라인 잡아야 되겠죠. 쟁점 문제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이 연습장을 또 내야 돼요. 답안지랑 같이 내요, 여러분들. 내실 때. 문제는 갖고 나오시고. 그럼 이 연습장에 대해서 괴담이 많죠. 이게 과연 합격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괴담들이 많은데. 근데 아무래도 그거를 뭐 하나도 안 볼 건데 그걸 갖고 오라고 하겠어요? 연습장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연습장 적고 정리하다 보면은 그거 한 20분 정도 먹어요. 그럼 거의 70분 가지고 나머지 써야 되는데 20분 안에 정리만 돼도 다행이에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쓰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다 쓸 수 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우고 써보세요, 한번. 그럼 분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 한 달 내에 하셔야 될 작업이에요. 한 달 내에 뭘 느끼셔야 되느냐? 야, 큰일 났다 이거. 분량 줄여야 되겠구나. 쓰는 시간 부족하구나. 그걸 인지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줄이는 연습. 계속 줄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줄이는 연습.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답안지 여러분들 학교 들어가시면 시험 보실 때 내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답안지 하나 더 주십시오. 제 주변에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형, 내가 15바다 썼잖아. 나와요. 이미 합격했어. 아마 작년에도 15바다 쓰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분량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저는 평균 6에서 7바닥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분량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키워드고,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연습. 결국은 손이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회,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대부분의 시험이 이제 노멀하게 나온다면은 평균적으로 이런 구조로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1번 문제에서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무슨 내용을 쓰시오.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죠. 그리고 가끔 특약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죠. 이륜차 운전부담보 특약에서 이륜차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것들은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은 특약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많이 외우시는데 기출문제들을 쭉 이렇게 보시잖아요. 책 뒤에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특약에 대해서 쓰라는 내용이 비중이 높지가 않고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표준약관. 근데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다 보니까 생명보험을 소외받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CI보험이 주로 나왔었죠. CI보험도 요즘에는 좀 뜸하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없는 시간 내에서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3보험에 있어서 중요도로 따진다면은 약수령에 있어서는 단연 특약보다는 표준약관 위주로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약술 문제로 좀 냈는데요.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보험금 지급 절차 조항에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3영업일 밑줄 치시고요. 3영업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도 밑줄 치시고요. 통지해야 되는 내용을 모두 기술하시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표준약관상 지급기일은 3영업일인가 보다.
라는 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추정하실 수 있고, 두 번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늦어질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괄호 형태로 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만 보시고 대충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 하나도 이게 괄호 형태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같은 시간에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두 기술하시오. 그래서 3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제가 이렇게 답안을 같이 일부러 띄워놨는데, 자 이제 답안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된다? 뭐 암기는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약술령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번 시간, 이 2시간 동안에 웬만한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인지가 될 수 있게, 어느 정도 암기가 한번 될 수 있게 해놓고 넘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급절차 표준약관상 보험금 청구했어요. 청구하면 여러분들, 자, 얼마 만에 지급을 해야 되죠? 알면서 침묵 안 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3영업일이죠. 3영업일이고. 여러분 말하는 것도 암기하는 데 도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가 들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약간 웅성거리는 느낌은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입으로 하고 손으로 쓰면서 이 2시간 동안에 최대한 약술령, 여기서 소개 나왔던 걸 최대한 암기해가지고 내가 공부할,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영업일이라고요? 3영업일.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겠죠? 3일이 아니죠. 3일이 아닙니다. 청약 철회했으면 3일이잖아요. 보험금 청구 접수는 3영업일이죠.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넘어갈게요. 그럼 언제부터 3영업일이죠? 접수일입니까?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입니까? 접수일부터입니다. 접수일부터 3영업일. 어떤 분 초일불사님 자꾸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금감원에 질의까지 했었죠. 답변 받아가지고 그때 수업 때 말씀드렸었는데 청구일, 접수일입니다. 접수일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3영업일. 3영업일이고, 영업일이라는 의미는 뭐죠? 일하는 날 말 그대로. 어떤 날이 제외되죠? 휴일. 휴일인데 약관에서 그냥 휴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만약 영업일을 써라 이렇게 나왔으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는 거죠. 영업점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중에서 그날을 제외한다는 거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요일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왜 있을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왜 안 돼 있냐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 때는 원래 공무원들은 쉬고 일반 회사원들은 쉬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말들이 많으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쉬죠. 근데 실제 약간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지방선거 때 안 쉬어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 기준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죠. 그래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약관에서 별도로 영업일에서 제외시킨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 남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개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영업일 내에 못 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뭘 알려줘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청구를 했다. 3영업일에 안 줬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나한테. 뭔가 알려줘야 돼요. 근데 뭘 알려줘야 될까요? 내가 답답한 거. 왜 지연되고 있는지. 맞아요, 그거. 또 두 번째는요. 언제까지 줄 건지. 맞아요. 또 다음 거는요. 자, 우리 명절 때 보통 보험금 청구 제일 많이 들어가요. 명절 전에. 왜 그렇죠? 명절 전에 제일 많이 보험금 청구 들어가는 이유가 돈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도 조사직에 있어 봤는데 실제로 명절 전에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언제 빨리 줘라. 나 돈 필요하다. 명절 전에 돈 필요하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죠? 보험서 그렇다고 해서 명절 전이니까 빨리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지급보험금. 필요하면 가지급보험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고 그 안에서 한번 따져보시면은 저분께서는 아주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다른 분들 속에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세 가지 뭐라고요? 돈 안 주고 있어요. 답답해 죽게. 명절 급해 죽겠는데. 첫 번째, 아저씨 가지고 왜 안 줘? 가지고 빨리 줘. 돈 필요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줄 거야? 그죠? 이런 분들 오시면은 이걸 약관에서 녹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주냐? 지급기일에 초과되는 구체적인 사유. 그다음 지급 예정일 언제까지 줄 거냐?
그다음에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은 50% 이내의 가지급 보험금 돼 있죠.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가면 이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을 경우 장애보험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추정하는 가지급 보험금을 걔는 50%가 아니라 그냥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그냥 50% 가지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떠올리시면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 뭐라고요? 지급기일이 초과되는 구체적인 사유. 두 번째 지급 예정일. 세 번째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가지급 제도. 그럼 처음에는 이거 문구를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를 나중에 꺼내봤을 때 문구만 다듬는 거는 금방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2시간 동안의 목표는 그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표준약관상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모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표준약관에 이게 딱 몇 조에 묶여 있진 않아요. 표준약관에 전반적으로 엮여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묶어서 쓰라는 겁니다. 공통분모로 뽑아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표준약관상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우리 표준약관에서 이율은 뭐 세 가지가 있죠. 평균 공시율, 보험계약 대출이율, 또 뭐 있죠? 가산이율. 이율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자, 계약 대출이율이 셉니까? 평균 공시율이 셉니까? 그렇죠. 대출이 세요, 무조건. 대출 들어가면 센 거예요, 얘는. 예, 보험계약 대출이요. 그러면 센 이자를 적용시켜주는 거는 언제 적용을 시켜주죠? 그렇죠. 보험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으니까 많이 내야죠. 그게 이제 계약 대출이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 대출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약관 대출 받잖아요. 예, 약관 대출을 시켜주거든요. 내 해지환급금 내에서 얼마까지 대출이 필요하다면 해주고 거기에 대해 그 빌린 돈에 대해서 계약 대출이율이 붙어요. 예, 보험회사 놈들 굉장히 이자를 세게 붙이죠. 셉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이 적용되는 경우로 모두 쓰시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때 이때 이제 계약 대출이율이 붙겠죠. 그럼 뭐가 있겠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지네가 돈 늦게 줬을 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게?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안 줬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붙습니까?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 대출이율 또는 보험계약 대출이율 플러스 가산이율이 붙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뭐 4%, 6%, 8% 어렴풋이 왔다 갔다 보신 기억은 날 거예요. 예, 지금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 알면 되니까. 예, 그러면 3번에 보시면은 보험금 지급지열 시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이 정확하게 보험계약 대출일이 적용되는 것이고 31일 이후 60일, 61일 이후 90일, 91일 이후 해가지고 보험계약 대출일 플러스 가산이율이 4%, 6%, 8% 이렇게 붙고 있었죠. 그죠? 근데 보험계약 대출이 적용되는 경우로 모두 쓰시오 이렇게 돼 있다면 3번은 저도 적었다고 줬다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 보험계약 대출은 다 적용되니까.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꼭 가산율 들어간다고 해서 얘를 뺄 건 아니고 30일로 자를 건 아니고 계약 대출이 적용되니까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3번입니다. 이게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그냥 보험계약 대출이 적용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좀 더 답안지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여러분들이 감 잡았어요. 이 새끼들 돈 안 줬을 때. 두 번째 뭐 있죠? 보험회사 잘못하는 거. 그렇죠. 예. 처음에 불안전 판매죠. 불안전 판매라고 하죠. 그래서 약관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때는 보험료를 받은 보험료를 갖다가 토해내야 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보험료를 토해낼 때 적용되는 이자가 보험계약 대출이율이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약관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붙습니다. 또 두 번째 뭐 있었죠? 다른 거. 보험회사의 규칙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거 보험회사의 규칙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거 밑줄 거둡니다. 그래서 밑줄을 쭉 끄시고요. 별표. 왜 그러냐면 이 무효가 된 경우 있잖아요. 무효가 되는 경우를 쓰시오라는 약술형 문제와 그 다음에 무효가 됐으면 일단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잖아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표준약관상 규정을 쓰시오.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왔었고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쓰시오. 이거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별표해놓고 옆에다가 써두세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표준약관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네. 자,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언제부터요?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만 이거 봐가지고 양무, 지천, 만해. 저는 이렇게 배우거든요. 양무, 지천, 만해. 아까 따가지고 그래서 약, 무, 그 다음에 지, 청, 해, 만해. 여기 죄송합니다. 청, 만해.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양무, 지청, 만해. 근데 이때 여러분이 요거 양무, 지청, 만해 저 같은 거 이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마치는 시험 들어갈 때 그날 포함이야, 다음 날이야 이게 헷갈려요. 3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날 포함하고 다음 날이.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행히도 다음 날. 대부분 다음 날이고 그날을 포함하라는 문구가 없죠. 그래서 다음 날이다.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험에서 규칙서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대출이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거 지연했죠. 세 번째는 했고 네 번째 만해 있습니다. 만해는 만기연급금, 해지연급금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계약 대출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평균 공시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만기연급금이라든가 해지연급금은 평균 공시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청구를 안 하고 시간이 쭉 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와 1년 초과로 끊어갔죠. 그래서 1년 이내는 평균 공시율의 50%, 1년 초과 기간은 1%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럼 그거 하나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청구를 안 했던 경우로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얘는 계약 대출이율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기가 됐어요. 청구를 안 했어. 청구한 기간이 이 시점 만기연급금 만기가 됐을 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거니까요. 청구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냐 1년 초과냐 해가지고 평균 공시율의 50% 얘는 1% 이렇게 이자를 붙하는 건데 준다는 건데 계약 대출이율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했는 또 청구일까지가 아니고 청구했을 때에는 늦게 주면 늦게 준 만큼 청구했는데 늦게 줬으니까 이거 보험사 잘못했잖아요. 깜빡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 3영업일 아닙니다. 이거 3영업일 내에 줬으면 이자 적용 이게 아니라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지 않건에서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구하고 수요일 날 줬으면은 오늘 청구일의 다음 날인 화요일 수요일 날 줬으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해당하는 그 보험계약 대출율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 내용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해지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대출이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청약의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경우에 늦어진 기간. 보통 청약을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는 거는 계약자의 권리죠. 청약을 철회했는데 이 청약 철회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받은 보험료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주고 있을 때는 3일 내에 돌려줘야 되는데 3일 내에 안 돌려줬을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만큼 보험계약 대출율이 적용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무지청 만해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면 양무지청 만해. 자, 뭐 양무지청 만해라고 하시든 나는 더 좋은 앞글자 따기가 생각났어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별로 할 거 없다. 그러면 그냥 양무지청 만해 적어두시고 외워두신 겁니다. 양무지청 만해.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손등에도 잘 적어요. 손등에 볼펜으로 운전 같은 거 할 때 생각해보다가 깜빡하면 손등 보면 금방 떠오르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손등에도 많이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전문보험계약자 조항에서 열거된 전문보험계약제를 모두 기술하시오.
자, 전문보험계약자를 모두 기술하시오. 당연히 표준약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축구 선수 중에서 지네딘 지단이라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지단이라고 약간 머리 까진 유명한 축구 선수 있었죠. 근데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아마 출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프랑스 그때 예선 탈락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지단이라는 선수가 사실 그 머리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술을 안 마셨어요. 머리 나라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단이 금주했어요. 또는 지단 금주 한국. 아시겠죠? 지단이 금주 술을 끊었대요. 한국에서. 네. 뭐 어이없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단 금주 한국. 뭐 좀 잘 어울리잖아요. 지단이 대머리다 보니까 술도 안 먹어요. 한국에서. 자, 그럼 원래는 한국 지단 금주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 지단 금주든 지단 금주 한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 약술이라면은 내용만 맞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지는 뭐가 있습니까? 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보험계약자로 보는 거예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계약하잖아요. 단체보험 계약하잖아요. 또 보이시죠? 지단.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보험관에 더더욱. 단체보험계약자. 금은요? 금융기관. 주는요? 주권상장법인. 한은요? 한국은행. 한국은 아니겠지. 한국은행. 국은요? 아, 그렇죠. 국가. 네. 그래서 한국은행 국가까지 해서 6개. 지단금주 한국.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니다. 얘는 솔직히 모두 기술하시오보다는 약관에서 열거된 전문무역자를 모두 쓰시오. 그냥 이 정도가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지단금주 한국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요거는 여러분들 앞글자 따고 집에 가면서 앞글자만 정도만 그냥 오늘 외워두자. 이 정도면 될 것이고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단금주 한국 몇 번 지단이 한국에서 금주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은 이거 하나는 먹고 오늘 또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단금주 한국. 네. 근데 영업일의 정의예요. 아까 영업일 말씀드렸었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는 날. 어디서 일해? 보험회사 영업소에서 일하는 날. 모든 일하는 날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뭘 뺀다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뺀다 그랬죠? 모든 일하는 날 중에서 그거 3가지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글자는 솔직히 그냥 정성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면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뭐 외우는 게 크게 뭐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 핵심 아셔야 될 핵심은 제외되는 게 언제인지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는 그냥 쓰라고도 나올 수 있겠지만 가로메꾸기에서 여기다 괄호 하나, 둘, 3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나오면 점수는 배점은 제가 볼 때 끼키야 뭐 한 3점 될라나? 3가지 쓰니까 3점? 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업일 넘어갈게요. 한번 그래도 우리 얘기는 해보고 넘어가죠. 자, 영업일에서 제외되는 거 3가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토요일. 입으로 크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세 번째는요, 근로자의 날. 제외된다. 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있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애들인 거 보니까 근로자의 날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표준약관상 보험회사 책임이 개신되는 시점 4가지를 쓰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표준약관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 4가지를 쓰셔야 되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문구를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두 번째, 청약, 제1회 보험료, 승낙. 요것만 그려두시고 요것만 그냥 순서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청약과 제1회 보험료, 승낙.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계약 형태는 삼보험에서는 여기죠. 청약과 보통 제1회 보험료 내고 승낙을 받게 되니까. 근데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당사간의 특약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적었냐? 그냥 요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 정도는 지금 뭐 머리에 입력 가능하시죠? 청약, 승낙, 제1회 청약, 제1회 내고 승낙하는 거. 그래서 보험제 책임 개시된 시점은 언제냐? 표준약관상 청약을 하고 보험에서 승낙을 한 다음에 제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는 언제부터 책임이 개시됩니까? 예, 무조건 돈 받았을 때. 당사자 간에 특이하게 없는 한 보험료 선급의 원칙이라고 제가 계약법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선급의 원칙이 뭐냐면 외상 우리 그 선불식당 같은 데예요. 가면 우리 수제비 2개 주세요. 14,000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돈 안 내면 밥 안 주겠다 이거죠. 보험계약이 딱 그거거든요. 선불이에요, 선불. 그래서 보험료 선급의 원칙. 돈 안 내면 책임 안 져준다. 물론 그게 무슨 절대적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특이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기본은 뭐다? 원칙은 보험료 냈을 때. 그래서 청약하고 승낙한 다음에 제1회 보험료 받았을 때는 언제부터라고요? 제1회 보험료 받았을 때 이게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다음에 승낙이 됐을 때에는 이때는 뭐가 문제죠? 당연히 제1회 보험료 받았을 때 책임을 지는 게 문제인데 당연한 건데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내고 승낙 전에 얘는 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는 이거죠. 이때는 언제 책임이 개시되죠? 우리 계약법 때 이건 했었잖아요. 계약법. 우리 1차의 난관을 해치고 온 용사들 아니십니까? 자,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내고 승낙전 사고잖아요. 승낙전 사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회 보험료 낸 시점부터 책임이 개시되죠.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내고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회 보험료 낸 시점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두시고 요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풀어 쓰는 거예요. 별도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도 사실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만 정리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청약과 승낙과 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는 언제부터? 1회 보험료 냈을 때부터. 두 번째 뭐라고요?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내고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회 보험료 낸 시점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써보시잖아요. 생각보다 지문 내용이 길게 나와요. 생각보다 쓰는 시간 들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뭐죠? 사실 이건 묶어도 돼요. 신용카드, 자동이체. 이거 4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신용카드로 내기도 하고 자동이체를 많이 걸잖아요. 보험료 낼 때. 네, 표준약관상 보험자 책임 개시 시점이 4가지예요. 규정이. 네, 그럼 이건 뭐죠? 신용카드로 납입했을 때 언제부터죠? 네, 신용카드와 관련된 필요 정보 넘겼을 때. 자동이체는요? 자동이체 필요 정보 넘겼을 때. 간단하죠? 이체 넘겼을 때. 다만 넘긴 정보가 잔고가 부족하다든가 신용카드가 안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안 낸 걸로 보죠. 그렇죠? 요거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저보고 한번 해보시죠. 저보고 여기서 이거 하나 알고 넘어가면 되니까. 보험자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청약과 승낙과 제1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제1회 보험료 받았을 때부터. 두 번째는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때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았을 때부터. 세 번째 뭐죠? 신용카드. 네 번째 자동이체. 신용카드는 언제라고요? 필요 정보 넘겼을 때. 자동이체도 필요 정보 넘겼을 때.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의심은 좀 해보겠지만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6번은 표준약관상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피보험자에게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표준약관에서 기재하고 있는 변경사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뭐 나왔죠? 고지 의무와 관련돼서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 제한서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 문제가 이때까지 해지권 행사 제한서를 쓰라는 게 2번 나왔어요. 작년까지 포함해서. 아주 원시적으로 약수라는 형태가. 응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많이 나왔었죠. 뭐 해지, 보상, 요건을 알아야 되는 경우. 근데 아주 원시적인 문제가 똑같이 2번 나왔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 30일 내에, 30영업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 경우 예외 사유 있거든요. 그것도 3번 나왔어요. 표현 방법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답을 쓰는 게 3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재산보험은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 충분히.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해직권에서 제한 사유로 적으셔놨는데 올해 또 나온다? 아, 그런 경우 있긴 했어요, 사실. 연달아서. 흉복부장기 연달아 2번 나왔었거든요. 예. 좀 보면서 욕했었는데, 예. 솔직히 이건 너무 반칙이잖아. 아니, 한번 냈으면 그래도 그냥 빼주는 게 수험생들을 위한 예의 아닌가요? 근데 내더라고요, 또. 예.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해직권에서 제한 사유 나왔으니까 안 봐야지. 여러분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해직권에서 제한 사유는 무조건 약술 및 사례 형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길게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짧게 짧게 외우시면 돼요. 해직권에서 제한 사유. 근데 그게 나왔다는 이유는 뭐다?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의무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해보험 계약 체결 후 알릴 의무 있죠. 통지 의무. 우리가 통지 의무라고 칭하는 것들. 그 통지 의무에 대해서 표준약관상 내용, 언제 통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표준약관 중에서 오늘 좀 이따 보게 될 이 4번 이륜자동차 조항이 명백하게 또 추가가 됐잖아요. 추상적인 규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딱 먼 처음에 큰 카테고리를 볼게요. 큰 카테고리. 자, 첫 번째 키워드 뭐가 보이죠? 네, 이거를 이렇게 좀 올려서 볼까요? 네. 직업 또는 직무.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결론부터 직업 또는 직무, 운전, 목적, 여부, 이륜차 1, 2, 3, 4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부터 여러분들 담아두세요. 이걸 다 오늘 외우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우리 이것만 알자고요. 아, 정은 뭐 한다? 직업 또는 직무. 직업 또는 직무. 두 번째, 운전 여부, 운전 목적. 네 번째, 이륜자동차.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다 외울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직업 또는 직무. 뭐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제 말씀만 들어보세요. 직업 또는 직무 우리 어떻게 되죠? 보통 일반 우리 사는 게 똑같잖아요. 뭐 나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한다? 있긴 있겠죠. 대한민국 한 1% 될라나? 대부분 뭐 합니까? 대학 다닐 때 걱정이 세 가지가 있죠. 오늘 뭐 먹지? 먹은 거 어떻게 빼지? 그게 농담이고요. 자, 뭐 있죠? 대학 다니면 딱 걱정이 취업. 취업 걱정하잖아요. 다 취업 걱정 안 하고 사셨나? 아니죠. 취업 걱정하잖아요. 뭐 하죠? 처음에 직업 또는 직무는 학생 때 가입될 수도 있잖아요. 예. 또는 직업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직자가 취업이 됐을 경우 처음에 자, 이거 뭐 그래프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외우기 위해서 자, 무직자가 여기 있다 치면은 취업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 그래서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취업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도 취업이 됐어요.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취업 다니신 분들? 아니죠. 면접 볼 때는 정말 아씨, 나 뽑아주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뽑아주고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아씨, 이거 언제 때려쳐? 언제 받고? 어느 회사로 갈까? 부서로 바꿀까? 부서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 들죠. 그럼 뭐 하죠? 무직자가 취업하게 됐다가 취업하는 상태에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그죠? 생각하죠? 직업을 바꿀까? 또는 직무를 바꿀까? 아, 인사과 너무 지루한데 영업적으로 바꿔서 좀 농땡이도 치고 좀 놀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게 직무죠. 직업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 직무는 그 직업적인 직업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직업 또는 직무 변경된 거. 또 뭐 있습니까? 다시 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되죠? 본인들이?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통제해야 된다는 거. 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되느냐? 아, 내 적성은 놀고 먹는 거였구나. 그래서 갖고 있는 직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 다시 무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뒀다. 뭐. 자,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을 통지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뭐 되게 좀 막 약관에 있으니까 뭐 외워야 된다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무직자가 취업했어요. 1번. 취업하고 나니까 이제 배가 불렀어. 아씨,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됐어요. 2번. 하다가 보니까 내 적성은 뭐다? 놀고 먹는 거? 아, 그만둬야지. 3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시험 이제 답안지 연습하실 때 그때는 이렇게 길게 풀었으면 안 되겠죠? 짧게 짧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했죠? 두 번째 뭐 있었죠? 운전 여부. 또 운전 목적. 운전 여부는 뭡니까? 여부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할 건지 말 건지. 운전 여부. 운전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그럼 비운전자가 운전하게 됐을 때, 운전자가 운전 안 하게 됐을 때, 약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겁니다. 예. 운전 목적은요? 그렇죠. 자가용에서 영업용. 돈 버는 거. 그죠? 그래서 또 영업용에서 자가용. 근데 꼭 현저하게 증강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감소됐을 때도 보험료는 할인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자, 첫 번째 뭐 있었다고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그죠? 직업에 대한 키워드로 아셨죠? 두 번째, 운전 여부, 운전 목적. 할 거냐 말 거냐, 비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비운전자. 맞죠? 운전 목적. 자가용에서 영업용, 영업용에서 자가용. 이해되십니까? 그죠? 네 번째 있죠. 네 번째가 조금 내용이 이제 길어지긴 하는데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거예요. 근데 보시면 괄호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길어 보이는데 괄호가 있을 때는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뺀 나머지 문장부터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괄호 내용을 공부하는 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는 한 번에 입력이 된다 하시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밑줄 것이고요. 괄호는 빼시고요. 를 계속적으로 사용. 괄호 빼시고요. 원문은 이거예요. 근데 괄호가 왜 들어가 있죠? 거기에 대한 해설. 그러면 문제는 두 가지 형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낸다면 다 써라. 아니면 요 중에서 괄호 내용만 쓸 수 있도록.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원동기 장기 자전거에 해당되는 경우로 쓰시오. 괄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입력하셔야 될 게 뭡니까?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자,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기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 사용이다. 자, 따라해 보실게요.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륜 자동차야 뭐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좀 문제죠. 약관에서. 그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운전하세요 지금? 다 하십니까? 혹시 운전 안 하시면 운전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신데 자란이 들어 자란이. 고라니 아시죠? 고라니. 막 튀어나오잖아요. 자란이는 뭐라 그러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고라니처럼 막 튀어나온다고. 자란이라고 하죠. 자란이. 요즘에는 신은 강자가 떠올랐죠. 자란이는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동 킥보드. 무섭습니다. 하이바도 안 끼고요. 안전모도 안 쓰고 하이바는 너무 옛날 말이고 안전모도 안 쓰고 막 바지를 펄럭거리면서 질주하시는 분들 많아요. 발을 막 펄펄 날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예.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도 문제가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포함된다고요. 그거는 뭐죠? 휠 등, 전동기를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즉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원동기를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여기까지는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별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정도만 그냥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은 포함. 그 제외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웃. 맞아요. 근데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누가 사용하는 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거. 근데 전동 휠체어 혹시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의료용 스쿠터로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양병원 가면 혹시 바퀴 4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요한 퉁퉁한 바퀴 4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쭉 엘리베이터 탈 때 잠시만요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 계시죠? 불편하신 분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의료용 스쿠터입니다. 그게 의료용 스쿠터예요. 전동 휠체어는 뭐냐면 그냥 휠체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전기 모터 달려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쓱 움직이는 휠체어 있죠. 그게 휠체어 모양의 모터 달린 게 전동 휠체어예요. 근데 의료용 스쿠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보통 4개 통에다가 바구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다니시죠. 제가 쓰는 건물이 2층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많이 타고 내려고 하시는데 대부분 의료용 스쿠터를 쓰죠. 왜? 실내에 다닐 때는 그게 편하니까. 근데 병원 안에서는 전동 휠체어 쓰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뭐다? 외울로 가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너 계속적으로 사용하잖아. 당연히 계속적으로 사용하죠. 그걸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뉴스에 난리가 나겠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함되는 거하고 제외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번째 4번 항목에서 뭐 있었죠? 이륜 자동차 또는 온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근데 온동기 장치 자전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전동 휠체어? 전동 휠 죄송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포함되어 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뭐가 제외된다고요? 의료용 스쿠터, 전동 휠체어.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연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될 건 직업 또는 직무, 운전 목적 여부, 이륜 자동차. 입력하시고 이륜 자동차 조금 더 나가면은 인, 아웃 내용까지 계속적으로 사용이 됐다. 이것만 집중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 증가되게 되고 계속적으로 위험이 변경 증가돼야지만이 통지음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회적 사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는 거예요. 왜? 계속적 사용에 대해서만 통지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2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은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아래 제 조건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답안지에 나눠드린 것 중에서 문제를 띄울까 답을 띄울까 하다가 제가 답안을 띄운 게 어차피 실판을 보셔야 되니까 문제를 이거 문제 나와 있는 달력이 있죠? 그 동강 보시는 분들도 문제 나와 있는 달력을 보시면서 이 답안지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왜 그런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자, 문제 나눠드린 거 2번 보시면은 다음은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아래의 제 조건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사항은 장기상해보험 홍길동 보험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가입 금액은 상해 사망 1억 납입 주기는 월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달력이 쭉 나와 있죠. 청구일 및 청구 방법, 그래서 사고일, 뭐 언제다, 사고 내용, 교통사고, 사망, 뭐 이런 거는 문제 나올 때 항상 여러분도 보셔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 기간 내 사고인지 날짜 한번 훌쩍 봐주시고요. 항상 습관 돼야 됩니다. 실손이라든가 암보험 할 때 그런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 내 사고 맞아요. 확인해 보면.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1년 6월 4일이었고 청구 방법이 대리점에서 직접 청구를 했대요. 그럼 우리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청구했을 때는 뭐라고 배웠었죠?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죠. 대리점 직접 청구했으니까 그날 접수가 됐겠네요. 그죠? 그리고 2021년 5월, 6월, 7월 달력이 나와 있고요. 조건이 기간 계산 시 접수 달일도 산입함 되어 있는데 사실 만약에 이 문구가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날 삽입하시면 됩니다.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뭐 초일 부산입 이건 따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단일도 산입함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보험금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접수 당일 빼라 그러면 빼고 계산하시면 돼요. 부산입 빼라. 문제 조건 없으면은 포함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보험금 지급 관련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규칙 사유가 없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산정. 청구 및 지급 사실. 보험회사는 2021년 6월 4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받았으며 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6월 30일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받았으면 밑줄 그으시고 밑에 접수일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날 접수가 됐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험자는 사고조사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며칠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이건 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며칠까지 보험금, 원칙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지급 기일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접수가 6월 4일 날 됐어요. 그럼 6월 4일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갖고 계시는 문제에서 달력서는 무슨 요일이죠? 네, 6월 4일은 월요일이죠. 그리고 그러면 접수한 날, 그날을 포함해서 6월 4일, 6월 5일, 이 영업일이죠. 영업하는 날이죠. 6월 6일 현충일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니까 넘어가고 영업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 날인 6월 7일 이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 3영업일 지급기일 약관에서 말하는 지급기일은 3영업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3영업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3영업일 외에 다른 것도 아마 기본 강의 때 들으셨을 텐데 3영업일 외에 사실 청구 받아가지고 보통 뭐 그 자리에서 실손 얼마 안 되는 거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험금이 큰 경우도 있잖아요. 보험금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 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 제척기간 내 사고다 이러면은 조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사하게 되면은 보험사 조사업체에다가 서류 넘기고 그럼 조사업체 직원이 그 피보험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류 받고 병원 돌면 스타트 띄고 이런 것들을 모두 3영업일 내에 할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최장 며칠이라고 돼 있었죠. 약관에서 3영업일 또는 최장 30영업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지급일자와 관련된 내용 중요합니다. 근데 지급일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몇 번 반복적으로 기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내용을 좀 입력하시면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 그냥 이 타임라인으로 이해하세요. 접수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한다고요? 원칙은 3영업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3영업일. 이 2시간 동안 엄청 반복을 많이 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 집에 가시면 반복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영업이래요.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사실 이렇게 3영업일 내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최장? 30영업일. 언제부터? 접수일부터입니다. 3영업일 다음 날부터 30영업일이 아니라 접수일부터 최장 30영업일. 30영업일이면 그 달에 평일에 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가정하에 월화수목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영업일씩 총 6주가 되는 거죠. 30영업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저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돼요. 약 6주 정도 될 겁니다. 근데 6주 내에 지급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해외에 사고 났어요. 그러면 해외 가서 정말 얘는 꼭 조사를 해야 돼. 그럼 요즘 같은 시국에는 나가려면은 힘들죠. 30영업일 내에 해결이 안 되죠. 이런 경우 등과 같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3영업일 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조사 때문에 물리적으로 밀리니까 30영업일까지는 봐주겠어. 근데 30영업일을 절대적으로 하려 할 때 잠깐 형 나 진짜 바쁠 때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30영업일 내에 지급이 안 돼.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라고 물어봤더니 약관에서 소분수 외책상 6가지를 규정해놨습니다. 소분수 외책 3 이렇게 해놨어요. 네. 자, 소는 뭐죠? 소송. 한 번 하면은 1년에서 2년은 그냥 갑니다. 끝나보면 내 나이 앞자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오래 걸려요. 소송은. 소송 오래 걸리죠. 30영업일 내에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부는 뭐죠? 분쟁조정. 분쟁조정 원래 92일. 90일로 바꿨구나. 90일. 근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 해보잖아요. 제가 지금 작년에 들어간 것도 아직도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 걸려요. 얘는 예외예요. 수는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네. 소분수에 대해서 글자 따두시고 사유만 몇 번 써보시면 금방 나와요. 수를 시작하는 단어 많이 알지 못해요.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2바퀴도 못 돌걸요? 네. 그래서 수사. 왜는요?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책은요? 예,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면 그 컴마는 또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지연된 경우. 그죠? 옛날에 진짜 이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저 조사할 때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부천에 있는 여기 롯데리아, 부천에 맥도날드였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부천역에.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월요일 5시에. 2시간 기다렸어요. 전화 안 받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잠적. 왜? 와서 뭐 동의서 서류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거나 또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어쨌든 조사가 늦어졌을 경우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3은 뭐죠?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제3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경우. 예. 내가 장의를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나 20% 주세요.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딱 보더니 이거는 우리가 볼 때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고객이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10%만 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어이씨 내가 왜 20%지? 서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따지단 말이에요. 따지면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제3의 의료기관에 가서 의견을 들어봅시다. 또 이번 적정성. 이번 1년 했는데 주세요. 1년 할 건가?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라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도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급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 그다음 병원 결정하는 거, 대학병원 의사들 외래가 뭐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약 많이 밀려 있으면 뭐 한두 달씩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영업일 내에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소분수 매책상은 뭐라고요? 30영업일의 예외적인 사유. 예외적인 사유. 근데 우리 지급기일 이자 붙는 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이제 이 절차는 아시겠죠?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해되셨으면 약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플로우대로만 이해를 하고 계세요. 3영업일인데 안 되면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이고 30영업일 이내에 그래도 지급 안 되는 경우가 소분수의 책상 6가지가 경우가 있구나. 아시겠죠? 여기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이자죠. 이자는 어떻게 붙죠? 보통? 접수일로부터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의 기간. 그죠? 기억나시나요? 이자 붙는 거. 보험금을 늦게 줬을 때에 이자가 붙는 거는 보험금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의 기간. 그 다음에 31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이거 자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의 기간. 31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그 후 90일까지의 기간. 그 이후 해가지고 이 이자가 붙는 게 보통 계약 대출이율. 여기까지는 계약 대출이율이 붙고 여기부터는 계약 대출이율 플러스 가산이율 4%. 여기는 플러스 가산이율 6%. 플러스 8%. 이렇게 붙잖아요. 이거는 기억나시죠? 약관에 있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왜 이걸 제가 매력을 했냐면 여기서 이제 이걸 씌워야 되잖아요. 이자가 어떻게 붙을 거냐. 늦게 주는 건 좋겠는데 늦게 줄 때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붙일 거냐. 그럼 이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 언제죠? 지급기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급기일이라고 합니다. 지급기일. 이거 확실하게 입력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걸 다 쓸 정도 안 돼도 돼요.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때 언제 그래요? 지급기일. 약관에서 표현하는 지급기일은 3영업일. 근데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영업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자는 30일, 60일, 9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업일이 아닙니다. 이자는 1로 붙어요. 1로.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원칙입니다. 접수일부터 지급기일이 됐을 때 이자가 붙는 건 지급기일 지나자마자 이자가 붙기 시작하죠. 원칙은 3영업일 지났을 때부터 30일 구간. 얘가 한 42일 정도 될 거예요. 6주니까. 42일이면은 이 구간 정도 있겠죠? 60일까지. 90일. 이렇게 붙겠죠. 이자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대치가 되시죠? 대비되시죠? 그럼 이때 뭐가 붙는다고요? 계대 4, 6, 8. 계약대출이율을 붙고 계약대출이율 플러스 가산이율 4%. 이때 4% 붙는 건 가산이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산이율 6% 붙고 가산이율 8% 붙고 계약대출이율, 계약대출 다 밑에 깔려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계대고 계대 그 다음에 계대 플러스 그래서 요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나만 이제 또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계약대출을 무조건 준다. 예, 가산이율도 무조건 준다. 이렇게 되면은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계약대출을 6% 잡으면은 90일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8% 더하게 되면은 9%에다가 8%면 17% 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대출이 9%다. 근데 90일 넘어갔다. 그러면은 가산이율이 8% 붙으니까 계약대출이 9%면 17% 붙잖아요. 그럼 다 나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주식으로 해도 남들 다 돈 벌 때 저만 마이너스인데. 그렇잖아요. 농협 가보시면은 예금이자 뭐 1% 하나요, 요즘에? 네. 다 이렇게 활용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자를 줄 수는 없겠죠. 없다 보니까 이 경우에 조건이 있죠.
궤대에다가 이렇게 4, 6, 8이 붙지만 무조건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 뭐가 있겠죠? 첫 번째, 이 소분수 외책삼은 30영업일이 내 물리적으로 줄 수 없는 기간이었잖아요. 30영업일 내에 주고 싶어도 그 기간 내에 주기가 힘든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6가지 예외를 뺐잖아요. 30영업일의 예외. 근데 이런 경우까지 만약에 소송하면은 보통 우리 지연제가 15%예요. 지금 15%예요. 근데 만약에 소송을 했으면 보통 한 2년,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주겠다? 무조건 90일 넘어가니까 9%면 17%씩 붙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소송이자보다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럼 결국 우리 보험 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 소분수 외책 3은요. 소분수 외책 3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적용되죠? 그냥 소분수 외책 3은 가산이율 안 붙고 계대만 붙습니다. 계약대출이율.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해야 되고 안 돼도 최장 30영업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자는 얘는 독특해요. 영업일로 안 잘라가고 일로 잘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60일, 90일로 잘라서 가고 있더라. 그럼 이자는 어떻게 붙느냐? 계약대출율에다가 4%, 6%, 8%가 붙더라. 이게 가산이율이라고 하더라. 근데 30영업일 이내에 예외 사유는 소분수 외책 3은 6가지에 대해서는 가산이율이 아니라 계약대출율만 붙이더라. 여기 따라오셨죠? 그럼 계대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아,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소 그럴 수 있어. 분쟁조정 그럴 수 있어. 수사기관 그럴 수 있어. 외교수 발생해서 그럴 수 있어. 3자 의견 따라 그럴 수 있어. 이게 뭐 고객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지연된 경우 이때까지 계약대출을 9%씩 주겠다? 8%씩 주겠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청구해놓고 연락 끊어버리죠. 그죠? 이거는 계약자 측에 규칙 사유가 있었던 경우잖아요. 이거는 뭐다? 그냥 이자를 주지 않아요.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 대출이율이라고 하는 지연이자도 주지 않고 가산이율이라고 하는 4%, 6%, 8% 붙는 것도 주지 않고 모두 지연이자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럼 왜 그래야 되는지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는 그냥 소분수 외책삼 써놓고 정리하시면서 아, 이거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전에 이렇게 붙는데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빼고 사망보험이라든가 각종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 이렇게 붙는데 예외가 있더라. 소분수 외책삼에 대해서는 가산이율 안 붙고 계약대출이율만 붙더라. 근데 계피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지연자를 안 줘버리더라. 여기까지. 네. 약관에서 내용이 길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거 2번만 다 풀고 한번 씻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사고조사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며칠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문제에 있는 달력을 보면서 자, 문제에 있는 달력을 보면서 1번 문제가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며칠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예,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죠. 그럼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 어떻게 쓰실까요? 이거는 알고 있는 문제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날을 포함한 6월 4일부터 현충일을 제외한 6월 7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약 2줄에서 3줄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이 점수 배점이 1번 문제가 4점이에요. 그러면 2, 3줄이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자, 2021년 6월 30일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지연이자 산정일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달력 보시면 2021년 6월 30일에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자가 붙어야 되죠?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30일까지는 그냥 계약대출이율. 그 다음에 그게 초과됐을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붙게 되어 있죠. 이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3영업일, 30영업일만 꽂히다 보면은 지연이자 보실 때 영업일을 따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그냥 1입니다. 1. 영업일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자, 표준약관상 영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토요일 뭐 제외한다고 답안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접수 당일인 6월 4일부터 현충일을 제외한 3영업일은 6월 7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6월 7일까지였으니까 6월 7일이 다음 날이죠. 6월 8일이죠.
6월 8일부터 지연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3영업일인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붙는 거니까 3영업일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보시면은 6월 7일까지였잖아요. 방금 1번에서 풀었잖아요. 근데 6월 30일 날 지급했으면은 지급기일이 다음 날 6월 8일부터 6월 30일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근데 일자수를 잘 따지셔야 되는 게 30에서 8일을 빼면 안 되죠. 예, 날짜 기사는 8일 날, 8일 00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7일 날 24시부터. 그래서 그 마지막 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뺀 거에서 그날을 포함하는 거니까 1이 더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23일이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자, 23일 동안 무슨 인자가 붙죠? 계약대출이율, 계약대출이율 플러스 가산이율. 어떻게 붙습니까? 계약대출이율 붙죠. 왜 그렇죠?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계약대출이율만 분다고 돼 있으니까. 그죠? 예. 이해되시죠?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면서 쭉 정리해 두시면은 적어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쉬울 것 같다. 뭐 쉽다? 뭐 어렵진 않을 것 같다가 정확하겠네요. 예. 자, 3번 보실게요. 만약 홍길동이 5월 28일에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날짜가 틀려진 겁니다. 5월 28일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 표준약관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출 것이고요. 자, 표준약관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6가지. 6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지급 예정일을 최대 몇 월 며칠까지 정할 수 있는가? 30영업일은 최대 30영업일까지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럼 이건 뭘 물어보는 거죠? 5월 28일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영업일까지 정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급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30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이 달력에서 현충일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쭉 계산해 보니까 30영업일은 7월 10일이 최대 지급 예정일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30영업일은 이렇게 달력 세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7월 10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실게요. 홍길동이 5월 28일 청구한 보험금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보험회사가 7월 13일 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지연 이자율 및 적용기간을 약술하시오. 여기서 키워드 뭐죠? 해외 동그라미입니다. 해외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연 이자율 및 적용기간 몇 줄 치시고요. 자, 저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 자, 아까 예외사유 뭐 있다고 그랬죠? 예외사유 6가지. 소분수 외책상. 그죠? 소분수 외책상. 자, 소, 분, 수, 외. 외는 뭐죠?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제 뭐라고 되어 있죠?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거 하나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분수 외책상을 외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뭐가 키워드였죠? 지연이자가 붙을 때 계약 대출이율만 붙고 가산이율은 붙지 않는다. 소분수 외책상 중에서 책임져라는 노래가 항상 생각나는데, 자, 이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졌을 경우에는 이자를 아예 주지 않는다. 나머지 5가지는 계약 대출이율만 주더라. 이해되시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계약 대출이율만 적용하면 되겠네 라는 게 하나 떠오르실 거고, 두 번째, 지연 이자율 및 적용기간 밑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걸 밑줄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약수를 하시오. 배점 보세요. 6점 돼 있죠? 6점 돼 있는데 1. 약관상 규정. 2. 뭐 어쩌고 저쩌고. 3. 그래가지고 뭐 한 바닥을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떨어지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왜? 점수 배점이 많은 뒷문제를 못 쓰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6점이면은 5줄에서 6줄 정도 보시면 돼요. 3줄 적어도 돼.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모범 답안이니까 좀 세세하게 적어드린 거고, 이걸 줄이시면 됩니다. 네. 자, 지연이자율 및 적용기간 밑줄 것이고요. 지연이자율 1번. 번호 붙이시고 2번 적용기간. 문제 그대로 그냥 목차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1번 지연이자율 또는 뭐 적용 지연이자 관계없습니다. 이자율부터 써주면 되겠죠. 자,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산율이 붙지 않으므로 계약대출이율인 5.5%가 적용됩니다. 끝났죠? 문제에서 물어본 첫 번째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적용기간. 적용기간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시면 지급기일이 다음 날부터 적용일까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5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44일에 해당하는 계약대출이율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여러분들이 30일 넘어가면 가산율 본다 이거 꽂혀 있다 보면은 그거에 미쳐가지고 미쳤네 거기에 몰입해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가산율을 붙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분수의 책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대출이율을 보험금에 가산하게 지급한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겠죠.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죠. 5번입니다. 자, 보험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표준약관에서 정한 6가지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가지 예외적 사유 미칠 것이고요. 보면서 그냥 소분수의 책삼에 나와야 되겠죠. 소분수의 책삼 발생한 경우 30영업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각각의 사유를 기술하고 이에 대해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종류에 대해 쓰시오. 7점 옆에다가 하나 더 써두세요. 2020년 기출. 2020년 기출 적어주세요. 2020년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또 넣었죠. 작년에도 넣었었어요. 작년에 넣었었고. 자, 왜 넣었을까요? 이 문제 3번 나왔거든요. 작년까지. 이 6가지 적어라. 소분주에 있어서 적는 것만 3번 나왔어요. 3번. 약속을 해라. 적어라. 그러면 이제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지연이자 뭐 날짜라 쓰시오. 이렇게. 그래서 응용 용태와 이거 원래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고 이거 배웠으니까 쉽잖아요. 자, 6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뭐였죠? 소분수 액색상 그리고 적용되는 지연이자 종류수에 써라. 가산이율 안 붙는다. 다 계약 대출율을 붙는다. 근데 뭐가 빠지죠? 책임져. 예, 계피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없죠. 그럼 이런 식으로 답안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이게 7점이니까 이것도 뭐 1. 표준역관상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취지가 어쩌고 적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적으시면 돼요. 소분수의 책상. 예. 재산보험이 좋은 점이 뭐냐면 물어본 것만 딱딱 적으시면 돼요. 근제나 자동차는 물어봤다고 해서 사례 물어봤는데 뭐 감면책을 붙지 이렇게 적으면 큰일 나죠. 예. 왜 이렇게 되는지 약관 법률 규정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산보험은 좋은 게 그런 게 없죠. 그냥 물어본 것만 단답형으로 딱딱 써주시면 돼요. 자, 6번 이제 다 왔어요. 이것만 하고 쉴게요. 자, 홍길동이 5월 28일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규칙사유로 지급이 지연됐대요. 보험회사 규칙사유로 지급이 지연 미칠 것이고 그럼 얘는 지연이자 플러스 가산이율이 붙겠네요. 기간에 따라서. 그죠? 규칙사유로 지급이 지연됐으니까. 7월 13일 날 보험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될 지연이자율 및 적용기간 밑줄. 네. 그럼 지연이자율을 1번으로 빼고 적용기간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 답안이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할 때의 적립비율 계산 이렇게 좀 세세하게 적어놨는데 자, 우리 어떻게 돼 있었죠? 지금 13일 날 지급했대요. 5월 28일부터 7월 13일 날 지급했다면 총 지급기일을 뺐을 때 3영업일이 다음 날부터 7월 13일까지를 계산하면 총 44일입니다. 44일이에요. 그러면 뭐 날짜는 나중에 세보시면 될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44일 기간 동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이자가 적용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44일 중에서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기간을 뭐가 본다고요? 보험계약 대출이율. 그다음 나머지 14일은요. 30일이 넘어갔으니까 늦어지는 기간 10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대출이율 플러스 가산이율 4%. 그 나머지 14일에 대해서는 가산이율까지 붙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아까는 안 붙었는데 이건 붙었다. 얘는 보험회사의 규칙사유로 늦어진 거고 앞에가 가산이율 안 붙었던 거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니까 걔는 계약대출이율만 붙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적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밑에 이제 제가 적어놨죠. 44일 해놓고 지연이자 적용기간 44일이고 지급기일인 5월 30일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은 계약대출율은 5.5%를 적용하고 나머지 24일은 계약대출율 5.5%에 가산이자 4%를 감안하여 9.5%를 적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까지 정리했고요. 지금 10분이거든요. 할 게 좀 있으니까 3번, 4번 문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15분부터 5분만 쉬었다 바로 시작할게요.